네, 오늘 전국을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초미의 관심사하고 또 오늘 더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와 좀 토론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양쪽의 입장이 이제 그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우선 김 교수님 어떤 관점이십니까? 일단은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노동자와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이해 당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렵게 회복해 있는 조선업계의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몇몇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손실이 거의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이전에 5기에 붙여 있는 장관들이 긴급 담화문에 나서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고요. 네. 지금 뭐 공권력을 투입한에 만에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만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슬기롭게 관련된 파업 문제 조속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협상의 시간들이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원칙대로 하겠다는 건 한편으로는 빨리 좀 협상을 하고 접점을 찾으라 이런 간접적인 또 압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접점 찾을 가능성이 있고 뭐 언론 속보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최종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공권력을 언급하신 건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또 뭐 장관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예. 대통령이 먼저 공권력을 얘기해 버리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기보다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대통령 입에서 공권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그럼 공권력 투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권력이란 말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단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어쨌든 네.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로 들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 파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럼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은 조금 더 말씀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장관이나 아니면 일반 뭐 경찰 관련된 분들이 얘기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 밑에 있는 행정기관이랑 정부 관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2016년에 사실 조선 사업이 안 좋았잖아요. 산업이 그 당시에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고 30% 정도 절감하고 그리고 사회금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원상 회복 시켜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다만 지금의 상황도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 줄여가면 된다고 보는데 그 협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저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애들이 슬기롭게 조화돼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한 49일 정도 파업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회사가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오죽하면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띠를 맺고 여기에서 지금은 사무직 이 노동자가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또다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노동자가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어렵게 회복된 조선산업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도록 저런 불법 파업들을 하게 되는 건 결코 국민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단적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이쯤 되면 물러서고 충분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 즉각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접점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안일 테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노동계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하겠다 이런 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게 꼭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은 항상 의뢰 입장에서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일단 좀 더 그쪽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업 현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공권력이 투입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 처음부터 무슨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노사 간의 대화가 아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긴 했지만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 유연성을 발휘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저희가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공발 인사문란이 심각하다.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인사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또 6급 행정직 요원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이건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6급 행정직 요원으로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가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의 지인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있는 설명은 지인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경선 때부터 일정을 짜게 되는 일정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해 왔고 네. 그 공헌도와 선거 기여 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을 어떻게 사적 채용 논란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좀 맞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지인 채용 논란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채용 논란 등을 국민들, 특히 언론들이 비판했을 때 내놨던 해명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공세에 대한 명분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애당초 공정을 기치로 출발해 있었던 새로운 정부인데 인사 논란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거듭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좀 송구하고 그리고 매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렵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인사가 잘못된 것 같은 정치 공세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들과 또 여기서 인지하고 설명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짓는 대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제일 앞부분이 인사를 상당 부분 할애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예요. 그거는 뭐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뭔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들어 들어온 분들이에요. 뭐 아버지와 잘 안다거나 또는 보수 유튜버 이런 분의 누나라거나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자 김병민 교수도 예전에 캠프에서 일하셨잖아요. 저렇게 당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정치에서 일하다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왜 본인이 예전에 검사로 근무하실 때 알았던 이 인연이 있었던 분의 아들 또 이 주모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뭐 선거에 나가시고 이러셨는데 어쨌든 그런 인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사람을 쓰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7급으로 넣어달라고 또 청탁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캠프에서 일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예. 그 캠프에서 일하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기회가 왜 본인의 사적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이건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정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 정부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민들이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절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건 지인이어서 채용한 게 아니고 선거 기간에 충분히 일을 했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가 채용한 것이고 그게 바로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만약에 지인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나 뭐 아는 분들이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줄을 대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그분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친분도 있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나 그런 관계가 없으면 열심히 들어와서 일을 하실 거예요. 물론 뭐 제가 그분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적 인연 때문에 예전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과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대통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힘이 실리겠냐는 거죠. 예.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뭐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는 그런 부분은 떼어내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 부분 교수님, 한마디만 예, 좀 예, 정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채용돼 있던 사람들이 공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고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과관계 속에 채용돼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뭔가 비섬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냐에 대한 그 문제가 저는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연에 관한 문제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가장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말에 국민 캠프가 출범되고 이 당시에도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들,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분하게 일을 하면서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가서 선거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캠프에 참여했지만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결국 대통령실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인연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취업했다고 보기에는 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적 조직의 역할들을 매우 중시해서 생각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 채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역할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내용도 내용인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네. 꼬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뭐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한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7급으로 넣고자 했는데 9급으로 됐고 뭐 강릉에 예. 있었던 사람이 서울 살 수 있냐 등에 대한 발언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설명과 해명을 하게 되는 순간 사안의 본질과 넘어서는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르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패러디 본물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무원 시험 합격은 땡땡땡이라는 광고 패러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화화되는 모습들로 지켜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발생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국민들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또 한 번 같이 발생되는 순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예.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국민께 다가서는지 인지했던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조금 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가 진짜 오래간만에 열렸고요. 오늘 대표 연설을 조금 전 들었는데 두 분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 한 분씩 듣고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요. 먼저 최 교수님. 네, 저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실은 민생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변화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 바로 잡으시고 경제 민생 문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책도 좀 내놓고 지금 뭐 국민들 볼 때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금리는 계속 뛰고 있죠. 기름값 오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어떤 대책을 내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야당으로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쓴소리가 있더라도 조금 더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내용이 좀 너무 장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YTN에서 20분 시간 주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 정도 안의 내용 속에 모든 것들이 국민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20분 정도 라이브로 쭉 들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됐을까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려웠고요. 우리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그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건지 이 정부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건지 뭐가 주된 방점인지도 좀 엇갈려 있는 가운데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자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이겨나가겠다는 모습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똑같은 시간 20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